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실 고입니다. 오늘은 뉴턴의 운동 제 두 번째 법칙,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를 해놓았으니까 수업할 때나 필요할 때, 배울 때 마음껏 쓰도록 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직선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어쩌면 중학교 때도 이런 실험을 봤다든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생각했을 때 용수철로 이쪽에서 당깁니다. 당길 때 여기서 이렇게 용수철로 일정한 힘으로 요 용수철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이 수레를 당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는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바닥에 있는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일정한 힘을 밀면은 그냥 대충 한 일정한 빠르기로 거의 비슷하게 등속 운동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꽤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술에다가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하면은 그 빠르기는 어떨까요? 이미 실험해본 사람이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겠죠.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계되는 것을 이미 뉴턴님께서는 1687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이런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과감하게 운동에 대한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틴어로 된 건데 영어로 옮겼습니다. 운동의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가한 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힘은 우리가 F라고 말할 수 있겠고, 여기서 운동의 변화는 한편으로는 운동량의 변화, 나중에 우리 더 이야기가 된다면 이게 운동량이라고 말하는데 운동의 어떤 변화, 좀 더 시간항을 추가한다면 어떤 물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 힘은 그 물체의 속도 변화, 즉 가속도의 변화에 즉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체에 1kg이 있는 물체에 2N의 힘을 가할 때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4N의 힘을 가하면 우리 뉴턴님의 그 설명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힘이 2배가 되겠죠. 그럼 뭐가 2배가 되겠어요? 같은 질량이라고 본다면 속도의 변화가 질량은 같은데 힘이 2N이고 똑같은 힘에 2N을 주는데 질량이 2배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같은 어떤 질량이라면 힘이 2배가 되면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가 2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속도죠. 그러면은 질량이 2배로 되면 힘이 똑같다면은 속도 변화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힘을 주는데 여기가 1kg이죠. 1kg에 돌아가는 몫을 보면 여기는 1N을 가하고 이쪽에도 1N을 가하면 똑같은 1kg당 여기는 2N인데 여기는 1N밖에 안 되니까 속도의 변화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2분의 1배 되겠죠. 좀 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깔끔한 식으로 하나 표현한다면 물론 이렇게 실험실에서 수레에다가 여기 용수철을 당겨서 힘을 1배, 2배, 3배 주고 할 때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힘을 1배, 2배, 3배 주고 할 때 속도의 변화, 즉 가속도를 실험해보면 어떤 관계가 나오죠. 그리고 비례하는 관계가 나왔겠죠. 또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을 주면서 질량을 변화시켰을 때 여기 수레 위에다가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질량을 자꾸 더 증가시키면 더 무거워지면서 질량이 커지면서 속도의 변화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 가속도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실험적으로 구한다면 물론 가속도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질량 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기억하기 좋은 식으로 한다면은 남들은 보통 F는 MA 쓰지만 우리는 MA는 F라는 이런 식을 앞으로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은 또는 알짜 힘은 그 물체와 질량하고 가속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뭔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외우기도 좋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기억이 되죠. 뭔가 마력이 있어 보이고 마력 MA는 F. 우리 이제 뉴턴님의 설명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더 깔끔한 식으로 이제 정리해 본다면 그대로 식을 옮겨오면은 자, 이 물체의 질량은 2kg이죠. 그러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어떤 쪽인지는 힘주는 방향대로 된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10N이다.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리고 킬로그램하고 뉴턴 다 맞추면은 오른쪽으로 5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물체는 그래서 바로 어떤 물체냐? 질량이 딱 정해진데 일정한 힘을 가하면은 우리는 MA는 F라는 이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에서 요기 값이 일정합니다. 자, 일정하면은 질량이 일정할 수밖에 없죠. 2kg으로 일정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도 일정하죠. 일정한 힘을 줬으니까.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일정한 힘을 주면은 질량이 잘 변하지 않는 편이니까. 보통 아주 매우 고속의 세계가 아닌 한에서는 질량이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죠. 바로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 앞부분 등가속도 운동에서 배웠겠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의 어떤 변화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또는 감소하는 운동이라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다면 힘주는 방향으로 속도의 변화가 증가하겠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의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정한 힘을 어떤 물체에 가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이 말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가속도에 대한 힘에서 이걸 좀 정교하게 먼저 약속을 한다면 1kg의 물체에 1N의 힘을 가하면 이때 가속도는 1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은 가속도가 우리 가속도는 저 앞에서 배웠듯이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바로 아까 앞에서 말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은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여기서는 가속도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는 우리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와 같으니까 보통 시간은 처음의 시간을 0으로 줬고 나중 시간을 t로 보통 놓으니까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근데 속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방향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힘을 받으면 속도의 증가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것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속도가 아까 계산해보면 5m/s 제곱이 나왔다는 것은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5만큼 불어난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다시 1초 더 지난다면 1초 지날 때마다 그 앞의 속도보다 또 5가 증가하니까 2초 때 속도는 10m/s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5m/s로 불어난다 또는 감소하는 운동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물체에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이때는 그러면 이렇게 전체 효과를 나타낼 때 가속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MA는 F라는 식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F는 MA라는 식을 쓰는데 저는 MA는 F라는 식을 더 선호했었으니까 나중에 또 이 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F라는 것은 여러 힘이 작용하는 바깥에서 이 물체한테 주는 모든 힘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이걸 우리는 외부 합력이라 말하죠. 이 모든 걸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질량은 2kg이죠. 가속도는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고 이때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10N, 그 다음에 왼쪽으로 4N이죠. 그러면 전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반대 방향은 마치 빼주는 것, 플러스와 마이너스 더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전체 합을 하면 요만큼 4N을 빼면 되니까 여기서 6N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따라서 가속도는 구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3m/s 제곱인데 위에 요런 걸 우리는 벡터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뭐 덧셈 놀이밖에 안 하니까 여기는 오른쪽으로 3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처음에 정지해서 했다 했으니까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3m/s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2초 지날 때는 요거가 또 1초 때보다 30 불어나야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이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앞부분에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을 때는 결국은 여기에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울기. 바로 시간 변화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변 요거 바로 속도 변화죠. 그래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x 변화분의 y 변화인데 x가 바로 시간의 변화죠. 그러면 y가 바로 속도의 변화죠. 그리고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를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게 가속도라고 약속을 했죠. 바로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 맞죠. 바로 일정한 힘을 받으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가하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는 사실은 수업 1시간에 해도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체가 여러 개가 막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하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 물체를 이제 줄로 연결해 놨는데 이 바깥에서 주는 힘이 이 10N이 바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죠. 그러면 당기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나머지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물체를 줄 때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로 마찰이 없는 경우를 주죠.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있으면 나중에 고려해도 되겠지만은 우리 물리학 1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킬로그램짜리에 달라붙는 거와 똑같죠. 결국은 바로 5kg에다가 여기 10N을 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바로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MA는 F다. 이때 MA는 F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물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물체의 질량 곱하기 이물체의 가속도는 이물체가 받는 모든 바깥에서 주는 외부 압력이다. 어떤 외부 압력을 다른 말로 알자 힘이라고 말하죠. 알자 힘이란 것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전체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지금은 여기서는 16N밖에 없죠. 물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이 물체는 밑으로는 무슨 힘을 받고 있습니까? 중력도 받고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이 바닥도 이 물체를 더 밀어 올리는 뭔가가 있겠죠. 수직항력이 있죠. 수직항력 B라고 합시다. 중력 WB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주는데 이거는 수직 방향은 이쪽으로는 운동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로 기여를 못하죠. 마찬가지 여기도 어떻습니까? A도 물론 지구에 놓여 있으니까 중력을 받죠. 그런데 이 바닥도 이 물체 운동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운동이 없다는 것은 이 바닥이 이 물체를 이 크기만큼 똑같이 밀어주는 수직 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할 때 이쪽 부분에 이 아래 위에 수직 방향의 힘은 기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체를 보면은 전체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5 곱하기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10N이다. 따라서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 나오겠구나. 더 알 수 있죠. 10N의 힘을 가했을 때 A가 당겨오는 거나 B가 당겨오는 거나 어차피 한 덩어리가 되어 오니까 전부 다 가속도가 어떻다 말할 수 있습니까?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여기 A라는 물체도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요 B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니까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 A가 받는 알짜힘은 뭐냐? 이거 너무 쉽죠. A가 받는 알짜힘을 구해라 또는 합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뉴턴의 운동 두 번째 식을 바로 쓰면 되죠. MA는 F를 쓰는 거죠. 이때 바로 MA는 F의 의미가 뭡니까?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모든 외부 힘 또는 알짜 힘이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A의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2kg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 앞에서 여기 구했죠. 2m/s죠. 따라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다? 요거 4N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하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죠. 바로 A는 누구한테서 힘 받는 거죠? 10N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A에 가까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죠. 바로 A한테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되겠죠. 줄이 A를 당기니까 그 힘을 받아서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B가 받는 알짜 힘을 구하시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죠. MA는 F라는 식을 그대로 쓰면 되죠. 이번에는 B가 받는 거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모든 외부 압력 또는 알짜 힘을 구하면 되죠. 이거 알짜 힘이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서 우리는 구했죠. B의 질량이 얼마죠? 3kg. 곱하기 가속도는 우리 똑같이 아까 이해했죠. 이 6N이죠. 6N.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합력을 구해보니까 B가 받는 알짜임은 6N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6N이 알짜배기. 더 셈하는 거는 너무 쉽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10을 줬습니다. 그런데 알짜배기가 6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말은 이쪽에 있는 물체가 이걸 일로 얼마를 당기면 6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4N을 당긴다면 6이 되는 것 같죠. 바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달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딴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내가 혼자 나가려고 해도 뒷사람이 자꾸 안 딸려오는 뭔가가 있죠. 뒤로 당기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B라는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줬지만은 이 줄이 달려 있으면서 뒤에 자꾸 치직치직거리면서 잘 못 나가게 하는 거 있죠. 바로 이 줄이 이 물체를 당기고 있다는 거죠. 바로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바로 얼마입니까? 4N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이쪽에 있는 줄이 A를 당기는 게 아까 얼마였죠? 4N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줄이 A를 당기는 게 4N이면은 요거의 반작용으로 이 줄도 요 물체를 당기겠죠. 얼마로 당기죠?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이면서 서로 상대방한테 있는 힘을 주는 거죠. 힘 크기 갖고 방향 반대고
서로 작용하는 지점은 상대방에 있고 요게 4N이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 봤듯이 줄이 B를 당기는 게 4N이면 요거의 반작용으로 B도 이쪽에 있는 줄을 4N으로 당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그래 묻지 않지만 이쪽 부분의 줄에 대해서도 운동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MA는 F 그대로 써봅시다. MA는 F 쓰고 이때는 줄이 주인공이니까 줄의 질량 곱하기 줄의 가속도는 줄이 받는 모든 R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구해보면 A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4N 당기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B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4N을 당기고 있죠. 요거죠. B가 당기는 4N, 요거는 A가 당기는 4N. 그런데 보통 문제에서 줄의 질량을 무시하시오 써놨죠. 줄의 질량 무시하시오. 그러면은 MA는 F에서 줄의 질량을 무시하란 말은 거의 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왼쪽 항이 0이 되니까 가속도는 아까처럼 이만큼 나올 수 있어도 질량이 0이니까 R자이면 0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줄의 질량도 여기 중력을 받으니까 땡기는 중력도 있죠. 근데 우리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운동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거는 수직으로 기하니까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기하는 힘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중력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줄의 질량을 무시하라면 중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고 한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데 크기 갖고 합력이 0되는 이건 평형의 관계라 말할 수 있죠. 줄은 별로 신경을 안 쓰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줄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줄이 A를 당기는 힘은 줄의 질량을 무시하면 갖게 되는 거죠. 두 물체가 매달려 있어도 결국은 한 덩어리로 보고 가속도를 구해서 각각의 힘을 구하라고 하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그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한테 받는 R자입니다. MA는 F라는 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물체가 있을 때 한쪽 부분을 밀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힘주는 지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체한테 받는 그 작용점을 그 물체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마치 무슨 물체하고 똑같죠? 2kg하고 3kg을 왼쪽에서 밀면은 한 덩어리가 나간다는 점이죠. 그럼 당연히 5kg을 그냥 10N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이거는 우리 구할 수 있죠. MA는 F에서 저거의 질량 곱하기 저거의 가속도는 저거가 받는 모든 외부 압력 또는 R자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럼 5kg 곱하기 저거의 가속도는 저거가 받는 거는 오른쪽으로 10N이니까 따라서 저거의 가속도는 뭐라 말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2m/s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니까 이것도 가속도가 2가 나오고 이것도 가속도가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B가 받는 R자이면 뭐가 되겠어요? 물론 수직 방향으로 중력하고 수직 악력은 수평 방향으로는 기여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가 받는 R자이면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R자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좋겠죠. 그럼 B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3kg 곱하기 가속도는 2라고 구했죠. 이거 2죠. 그러면 6N이죠. 이게 6N. 그러면 이게 6N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6N은 누가 줬을까요? 여기서 10N 줬다 이런 말 하지 말고 A가 밀었으니까 힘을 받았겠죠. 바로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A가 B를 미는 힘이다. 그러면은 A가 받는 R자이면 뭘까요? A가 받는 R자임. 이거는 받는. 우리는 뭐 계산할 것도 없죠. MA는 F 그대로 적으면 되죠.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R자입니다. 질량이 얼마죠? 2 곱하기 가속도는 2라고 구했죠. 이거는 바로 4N이 되는 거죠. 힘 주는 방향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이죠. 그리고 이거에 4N이다 이 말이죠.
알짜이면 4N.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10N 줬는데 알짜배기가 4N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B가 못 가게 하는 뭔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얼마로 밀까요? 6N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알짜 힘드니까.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여기 6N은 A가 B를 미는 힘이 6N 되죠. 그럼 우리 작용 반작용을 잘 아는 사람은 A가 B의 상호작용이라면 거꾸로 하면 B도 A한테 똑같은 힘을 주죠. B도 A한테 똑같은 힘. 이게 바로 B가 A를 미는 힘이다. 이 세 번째 법칙의 작용 반작용의 특징은 주고받는 힘 크기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이고 서로 힘주는 지점이 상대방한테 있어서 더할 수 없는 특징이 있죠. 힘이. 그래서 바로 이것은 B가 A를 미는 힘이고 요거는 A가 B를 미는 힘이고 작용 반작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A가 B를 미는 힘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A가 B를 미는 순간 B도 A를 밀어버리니까 전체 이쪽에 10N을 받아도 요 밀어주는 만큼 반작용 받아서 6N을 받아서 알짜배기는 4N 나온 거죠. 그러면 숨어있는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너무 쉽죠.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B가 받는 알짜힘 또는 뭐 B가 A를 미는 힘 이런 것들은 금방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줄과 연결된 물체입니다. 자, 이걸 잘 살펴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복잡해 보일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물체는 무슨 힘을 받죠?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외부에서 주는 힘을 잘 표기만 하면은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사실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겠죠. 중력. 요거의 질량을 mv라고 한다면 중력은 힘은 항상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를 보니까 중력 가속도 ma에서 mg로 쓰면 되죠. 바로 이거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거의 반작용은 여기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죠. 이거의 반작용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게 요거니까 물체가 지구 당기는 거 바로 물체가 요 지구 당기는 게 반작용이 되겠죠. 요거 1번이라고 하면 요건 1번 점이 작용 반작용이죠. 그러면 요게 3kg이면 대략 한 30N쯤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도르래가 90도 방향만 꺾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물체는 나중에 당겨올 때 1로 당겨오는 거죠. 당겨올 때 줄이 당겨서 물론 딸려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물체의 운동에 기하는 거는 물론 이 물체는 중력도 받겠고 이 바닥이 뜨면 수직 항력도 받지만은 이 운동 방향에는 수직이니까 기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이 물체는 한 덩어리가 되기는 되는데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죠. 자, 여기에 2kg이 있고 여기에 3kg이 달려 있는데 3kg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알짜배기 힘이 30N 주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된 거죠. 다 된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저 앞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5kg짜리 한 덩어리하고 똑같죠. 여기 5kg짜리에 30N 준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MA는 F를 쓰고 이거의 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는 30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는 6m/s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가속도가 6이고 이것도 가속도가 6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A가 받는 알짜힘을 구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A가 받는 알짜힘은 A의 질량 곱하기 있었고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알짜힘.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2kg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죠? 이제 방금 구했으니까 6 12N. 바로 A가 받는 힘은 12N이죠. 근데 A가 누구한테서 받는 거죠? 바로 줄이
이 힘이 결국은 줄이 A를 당기는 힘이죠. 그러면 B에 대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거 A가 얼마 힘을 받냐면 12N을 받죠. 누가 당겨서? 요 줄이 요 물체를 당기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시오.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날짜 힘이니까 M에는 F이면 그냥 그 물체가 받을 때는 그 물체 질량에 그 물체 가속도를 쓰면 그 물체가 받는 날짜 힘이 되는 거죠. B의 질량이 3이고 가속도는 우리 똑같이 가니까 6 구해놨죠. 그러면 18N.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B가 받는 알짜임.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면은 B한테만 생각해보면 원래는 지구가 땡기는 30N이 있었는데 구해보니까 알짜임이 얼마 나왔어요? 18밖에 안 되네. 18N? 그럼 뭐야? 30 줬는데도 18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요 위에 줄이 내가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게 여기서 자꾸 땡기는 거 있죠. 땡기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줄이 B를 당기는 힘이죠. 줄이 B를 당기는 힘. 여기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30 줬는데 18밖에 안 나왔다면 12N이 되는 거죠. 12N. 자, 그러면 아까 이쪽에 있는 줄이 요 물체를 얼마로 당겼어요? 요거 가속도가 아까 6이 나왔죠? 요거의 질량 곱하기 요거는 1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의 줄이 A를 당기는 게 12N이면 그와 동시에 반작용으로 줄이 A를 당기는 게 12N이면 A가 줄 당기는 힘, 이쪽 부분에 쓰고 싶지 않은 화살급과 겹쳐지니까 이쪽에 줄 당기는 게 12N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줄의 입장에서 보면 줄도 사실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면 줄은 A가 이쪽에서 12N 당기고 있죠. 이쪽에서는 B가 줄이 B를 당기는 게 12N면 그와 동시에 물체 B가 줄 당기는 것도 12N 되는 거죠. 그러면 줄에 대해서 운동을 쓰면 MA는 F 쓰면 줄의 질량 곱하기 줄의 가속도는 줄이 받는 모든 알짜입니다. 근데 이때 줄이 받는 알짜임을 구해보니까 1로 12N 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12N 이렇게 굽었지만 방향 틀은과 똑같죠. 12N. 그리고 사실은 줄의 중력을 생각 안 했죠. 여기 줄의 중력도 있고 여기는 요만큼은 줄의 중력이 가는 대로 기하는 건 맞지만은 보통 줄의 질량을 무시하라고 하면 여기에 0을 하는 줄의 중력과 관계되는 건 0으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가는 거와 뒤로 가는 거 쌤쌤이 돼서 0되고 줄은 가속되지만은 질량이 거의 무시하면 가속도가 0이 되니까 이식도 잘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 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직으로 이렇게 도르래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주는 외부임은 지구가 당기는 B에 작용하는 요 중력만이 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덩거리 놓고 오른쪽 물체 B에다가 30N 준 것만 그리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은 뭐 그런 것이고 다 했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이런 물체가 매달렸으면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물체는 결국 뭡니까? 한 물체에 지금 줄에다가 두 물체가 이렇게 달려있죠. 우리는 이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서 살짝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알고 있죠. 무거운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방향만 반대일 따름이니까 이쪽에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30N, A에 작용하는 것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20N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B 부분에, 이거는 A 부분에 30N, 이거는 20N.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한 덩어리 되니까 5kg에 이쪽 중에서 기하는 쪽으로 합력을 구하면 10N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MA는 F를 쓰면은 5kg 곱하기 가속도는 10N이다. 근데 지금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오른쪽 B가 내려가는 쪽이다. 항상 크기와 방향을 말해주는 게 좋죠. 오른쪽으로 B 쪽이 내려가는 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여기서 예를 든다면 A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그러면 MA는 F를 적어놓고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모든 날짜입니다. 자, 근데 여기 A가 얼마나 했습니까? 2kg 곱하기 가속도도 이미 구해놨죠. 얼마입니까? A는 2m/s 제곱이군요. 그러면 2 바로 이게 A가 받는 날짜이면 4N이 되는 거죠. 4N. 근데 지금 A가 어느 쪽으로 힘 받느냐?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이렇게 올라간다 했죠. 알짜배기 힘이 얼마라는 거죠? 4N이다. 그러면 됐죠. 밑에 중력이 20을 주는데도 알짜배기가 4N 나왔단 말은, 위로 나왔다는 말은 이 줄이 이걸 얼마로 당기면 되겠습니까? 이 줄이 이걸 얼마로 당기죠? 이 줄이 이 물체를 요거보다 더 4N 커야 되니까 24N으로 당긴다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이 물체는 내려가려는데 줄이 매달려서 잘 안 내려가려고 하죠. 이때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MA는 F에서 MA는 F 적고, 자,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R자임이니까 B의 질량이 3 곱하기 가속도는 2를 구해놨죠. 그럼 6N이죠. 밑에서 중력이 30을 주는데도 요거 R자배기가 얼마밖에 안 나왔어요? 6N밖에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을까? 뒤에 줄이 못 가게 자꾸 당기니까 이 물체는 여기 부분 당깁니다. 힘주는 지점이 물체니까 여기다 물체에다 표시해야 돼요. 요게 바로 얼마로 당기면 되죠? 30 줬는데도 밑으로 R자배기가 6밖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24N으로 당긴다는 거죠. 줄이 B를 당기는 게 24N. 그와 동시에 반작용으로 물체도 줄 B를 당겨야, 물체도 줄을 당겨야 되죠. 여기 크기가 꼭 방향 반대인 거. 요거 24N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왼쪽을 보세요. 여기 A를 잘 살펴보면은 이 줄이 이 물체를 24N 당기면 그와 동시에 이 물체 A도 이 줄을 24N 당기죠. 작용, 반작용으로. 그러면 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줄이 매달려 있죠. 여기서는 A가 24N으로 당기고, 오른쪽에서는 B가 이걸 24N으로 당기죠. 그러면 우리 줄에 대해서 운동식을 쓴다면 MA는 F 이렇게 쓰면은 줄의 질량 곱하기 줄의 가속도는 줄이 받는 R자임인데 줄의 질량을 무시하시오. 그러면 0으로 보내는 것은 결국 R자임이 0 됐다는 것은 둘이 방향이 같고 이렇게 돼서 합력으로 0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 줄의 중력도 있고 여기에 걸리는 줄에 여기 가는데 기하고 요는 가는데 반대로 기하니까 다 구해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거는 줄의 질량을 무시하라는 말하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시 급할 때는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얼마였다. 그러면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얼마다. 그러면 줄이 B를 당기는 힘은 얼마겠느냐 물으면은 값이 같게 나오게 되죠. 질량을 무시한다면 같게 나온다 보면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인 것 같아도 결국은 서로 힘을 줬지만 한 덩어리를 놓고 보면 반대로 기하는 힘을 준 거와 똑같죠. 이거는 그 사이 과정이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려고 할 거 하나도 없죠. 이거는 전부 한 덩어리가 되고, 기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힘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 2kg, 5kg, 여기 3kg인데, 지금 이 물체가 운동하는데 기하는 외부에서 주는 힘은 이쪽에 기하는 힘은 여기는 중력 30N, 여기는 20N. 이게 전부죠. 요쪽의 중력은 가는데 기하는데 요쪽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가는 거 방해하는 반대쪽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10kg에다가 요거 30, 20의 알짜배기는 10N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는 1이죠. 그러면 이거가 받는 알짜이면 이거의 질량 곱하기 이거의 가속도니까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알짜임이죠. 그러면 B의 질량이 3이고 가속도가 1이니까 이건 3N이죠. 30을 줬는데도 요거 3N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이 위에 줄이 요 밑에 거를 얼마로 당기는지 알 수 있죠. 27N으로 당긴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거가 받는 알짜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알짜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질량은 얼마죠? 2kg 곱하기 가속도는 구해놨죠. 1. 2N. 근데 지금 1로 이거 이래가고 이거 올라가는 거니까 1로 2N 변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걸 잘 써야 돼요. 방향을 잘 봐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쪽은 플러스로 잡으니까 20을 줬는데도 1로 2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하, 20을 줬는데도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 22N으로 당겼다는 거죠. 이것이 22N. 이 물체가 이걸 22N으로 당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쪽에 주는 이걸 22N으로 당기겠죠. 자, 그럼 이거가 받는 날짜는 뭐가 되겠어요? 구하면 되죠. MC의 질량 곱하기 C의 가속도는 C가 받는 알짜임이니까 그러면 5kg 곱하기 1은 5N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요거가 B가 받는 알짜임이 얼마죠? 3N이었죠. 여기 27N이면 이쪽에 줄이 27N으로 당기겠죠. 그러면 여기 27이면 이쪽에 여기 27N 당기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요거 22N이면 이쪽에 물체가 요걸 얼마로 당기면 되죠? 22N 당기죠. 그러면 여기 알짜이면 5N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세밀하게 해도 되겠죠? 아까 요 앞부분의 문제와 같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금방 해결을 할 수 있죠. 요전에처럼. 자, 그러면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이거 중력 얼마죠? 편의상 30N 해야죠.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보고. 그러면 이건 얼마죠? 20N. 그러면 우리 결국은 한 덩어리죠. 여기에 3kg, 2kg, 여기에 30N, 여기에 20N, 5kg에 10N. A는 MA는 F에서 5 곱하기 A는 10이다. A는 2m/s죠. 자주 하면 나중에 단위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A나 B나 가속도는 똑같으니까 B가 받는 알짜임을 구하시오. B의 질량,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알짜임. 어떤 학생들은 A는 N분의 F, 뭐 M은 뭐 이렇게 하면 머리만 부담되니까 딱 중요한 식 하나만 기억하면 나중에 되는 거죠. 괜히 뭐 A는 N분의 F다. 뭐 막 쓸데없는 식을 만들면 머리만 또 혼돈되니까 하나의 식만 딱 하면 되죠. 뭔가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매력 또는 마력이 있어 보이죠. 기억하기 너무 좋죠. 자, 그럼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알짜임이니까 B의 질량이 3kg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였죠? 2죠. 6N이죠. 30을 줬는데도 이게 6N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 위에 요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얼마다? 24N이구나. 알 수 있죠. 그와 동시에 줄이 B를 당기는 게 24면 이 물체도 B를 24N으로 당기겠죠. 그러면 줄의 질량을 무시하라 그러면 이쪽의 질량이 이걸 이 물체도 이걸 24로 당기겠죠. 그럼 그래 안에 또 살펴보면 MA는 F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아까 2였죠. 이게 A가 받는 날짜임이니까 A 있으면 되니까. A가 받는 날짜면 4N.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위로 요게 알짜가 4N이라는 거죠. 20을 줬는데도 위로 사란 말은 요 줄이 요거를 24N으로 당겼네요. 이 줄이 이 물체를 24N 당기면 반작용으로 이 물체도 이 줄을 24N 당기죠. 그래서 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도 24N, 이쪽도 24N 되니까 셈셈이 돼서 MA는 F에서 실의 질량 곱하기 실의 가속도는 실이 받는 알짜임인데 1로 24, 저쪽 반대 방향으로 24에서 셈셈이 돼서 0 돼버렸죠. 그러면 가속도는 있다 해도 질량이 0 되니까 실이 승리하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바깥에서 주는 힘만 고려하고 한 덩어리 돼서 풀면 되는 거죠. 바깥에서 주는 중력 20과 30인데 한 방향으로는 10N밖에 기여를 못하니까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지긴 했지만은 이 물체는 그러면 어떤 힘을 받을까? 만일 위에 물체도 움직이고 밑에 물체도 움직인다면 이거는 대학교 가서 문제 풀면 되는 거고, 밑에 거가 고정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고정 안 돼도 풀면 더 뛰어난 학생이죠. 자, 밑에 거가 일단 고정됐다 보면, 자, 이 물체는 일단 받는 힘이 뭔가를 표시해야 돼. 우리 뉴턴의 운동식을 쓰려면 MA는 F에서, 이때 F는 외부에서 저 물체한테 주는 모든 외부 힘을 합치는 거거든. 그래서 외부 외부라는 말 꼭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물체는 밑으로는 중력을 받죠. 중력을 받겠죠. 중력을 보통 지구가 물체 당기는 힘, 또는 물체가 지구 당기는 힘. 보통 웨이트라고 하죠. 웨이트. 웨이가 몸무게를 달다. 명상으로 무게, 힘. 중력은 꼭 무게와 같은 말이죠. 그러면 힘은 항상, 이게 힘이니까 힘은 항상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되어 있는데, 이때 가속도 대신 중력 가속도를 쓰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것이 mg다. W는 mg. 중력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다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물체가 만일 내려가는 도중에 절대 이 면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못하죠. 즉, 그렇다는 말은 이 바닥이 이 물체를 못 밀어오게 뭔가 떠미는 힘이 있죠. 이걸 우리는 수직강력이죠. 이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밀어 올리는 이걸 우리는 수직강력이라고 하죠. 노멀 포스.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노멀에는 뜻이 있죠. 보통의 평범한 표준화된 규범적인 이런 말도 있지만 수직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강력 할 때 노멀 포스 이런 말 쓰죠. 수직강력. 그러면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의 질량을 우리 m이라고 할 때 뉴턴의 운동식을 쓰면 ma는 f다. 그럼 이 식의 의미가 뭐죠? 저 물체의 질량 곱하기 저 물체의 가속도는 저 물체한테 주는 모든 외부 압력. 이때 바로 이 크기와 방향을 신경 쓰는 거 우리 보통 벡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은 같은 방향일 때는 2 더하기 3을 하시오. 그런 거죠. 이 벡터의 규칙은 이거 더하기 또 3을 더가니까 2에서 3 가니까 총 5 가는 거하고 똑같죠. 같은 방향일 때는 더하면 되죠. 그러면 하나는 3은 1로 가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는 2로 이르가 버렸어. 그러면은 처음에 가서 끝까지 보면은 1밖에 못 간 거죠. 바로 반대 방향일 때는 그 차이만큼 큰 쪽만 살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3이 같은 방향이면 5가 될 수도 있지만 2 더하기 3이 반대 방향으로 있을 때는 큰 쪽으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각도를 갖고 있을 때는 중학교 때 평행사변형법으로 배우는 거 맞죠? 이거 2고 요거 3이면 이 각이 뭐 아무런 각이도 상관없죠. 평행하게 해서 그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우리 용수철 힘 구하듯이 크기와 방향을 가진 양은 덧셈을 할 때 그런 규칙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뭐 이물체한테 작용하는 뭐 중력도 있고 수지 강력도 있는데 이거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럴 때 보면은 중력 성분을 약간은 이 면에 나란한 성분하고 이 힘의 크기를 수직으로 한번 분해를 해봐요.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으로 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분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요것의 크기가 mg라고 했는데, 자, 요때, 자, 여기 색깔을 좀 달리주면 좋겠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중력 성분은 요쪽 성분하고 요쪽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수직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R자임이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의 크기와 요쪽의 힘 크기가 같겠죠. 따라서 이 빨간님은 두 개로 분해되는데 요거 쌤쌤이니까 요것이 바로 R자배기 힘이 되는 거죠. 요것이. 자, 그래서 요걸 약간 기하학적으로 구해본다면 요거 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요걸 쭉 연장을 한번 시켜보면은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쪽의 각하고 여기 각이 마주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90도인데 여기 막 꼭지각이고 여기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크기를 우리는 mg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쪽 성분이 바로 mg의 코사인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거의 사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해보면은 요 크기만이 R자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로 따지면 mg 사인 세타다. 근데 저거의 질량이 m이라 했고 저거의 가속도는 얼마인지는 모르죠. 좀 구하면 되니까 자기 질량 다 떨어지죠. 그리고 구해놓고 보니까 가속도는 g 사인 성분이 나왔는데 자, 어느 쪽으로 가속되는 거죠? 당연히 빗면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빗면으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빗면으로 내려가는 방향. 우리가 이게 풀어보면은, 마찰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잘 내려가겠습니까? 마찰이 클 때, 마찰은 없지만은 질량이 큰 거와 작은 것을 놨을 때 누가 먼저 내려갈까? 우리 여기 구해보면 알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힘은 커지죠. 질량이 작으면 힘은 적겠죠. 근데 질량이 크면은 큰 덩어리를 내려갈 때, 작은 덩어리만 내려가면 쌤쌤이 되니까 결국은 구해봤지만 여기 가속도라는 거는 가계만 좌우되는 거죠. 물론 달에서 실험할 때는 중력이 영향을 받겠죠. 달일 때는 중력 가속도가 작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문제를 풀어놓고 이게 잘 맞나 틀리나는 각을 자꾸 올리면은 90도에 가까워지면 얼마 될까요? 사인 90도는 1 되니까 이 중력 가속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럴듯하죠. 문제를 풀어놓고 이게 극한 작을 때와 아주 클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값인가를 비교해보면 그럴듯하니까 좀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빗면에서는 이 물체의 가속도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리고 이거의 중력의 이쪽 성분만이 기여를 하는구나. 무조건 빗면에서는 등가속도 운동하는구나. 마찰이 없으면 이런 정도는 알면 좋겠죠.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앞부분에서 배웠죠. 우리 보통 질량이 m이고 여기 작은 질량이 m이라 할 때 거리를 우리 보통 r일 때 중력이란 것은 뭐라 배웠죠. 중력은 거리 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 만율력 상수도 있을 수 있죠. 중력. 이때 작용하는 힘은 둘이 선상으로 당기는 힘이다. 당기는 힘이다. 근데 우리 서로 상호작용할 때 주고받는 힘의 크기 같죠. MA는 이거의 질량 곱하기 이거의 가속도는 이거가 받는 R자임이고 저거의 질량 곱하기 저거의 가속도는 저거가 받는 R자임인데 둘이 주고받는 힘 크기가 같다 했죠. 근데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죠. 힘은 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가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은 합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합력을 구할 때 보면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합력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구하면은 힘은 같은데 이쪽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죠. 이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대신 가속도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지구에다 떨어뜨리면 이 물체는 후다닥 하면 중력 가속도로 가속되지만은 그렇다고 지구가 막 요동쳐가지고 위로 후두둑 올라가는 걸 잘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지금 그 자리에서 지우개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지우개는 후다닥 떨어지는데 지우개 내려가는 동안 지구가 미세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것들 누가 가속이 큰지 알 수 있겠죠. 이런 물체, 이런 문제가 뒷부분에 학습지에 보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정지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빗면에 대해서 우리 좀 전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이건 무슨 힘 받는 거죠? 중력을 받겠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4mg 받죠. 근데 이거는 얼마 받죠? 지구로부터 3mg를 받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다는 말은 이 물체가 빗면으로 힘을 얼마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죠. 총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오른쪽에는 4mg, 우연은 3mg인데 결국은 이 물체가 이 빗면에서는 이 물체 자체가 mg로 밑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전체 쌤쌤이 돼서 멈추고 있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이게 만일 실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4mg가 그대로 작용하는데 이거는 가지만 요거 자체가 요 빗면으로 자꾸 이 중력의 이쪽 성분이 일로 mg만큼 땡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이거 4mg 주는 거. 이 뒤로 mg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2m이고 이거 4m일 때 가속도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될 겁니다. 준 거하고 똑같죠. 12kg 해서 가속도는 둘 다 똑같다. 자, 근데 이럴 때 이제 각각을 하나씩 찾아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가속도가 2니까 요거가 받는 알짜이만 바로 뭐겠어요? 요거의 질량 곱하기 요거 가속도는 2 곱하기 2 바로 4N이 되는 거죠. 이 힘은 누가 준 거죠? C의 질량 곱하기 C의 가속도는 C가 받는 알짜힘 2 곱하기 2는 4N이죠. 결국 이거는 바로 B가 C를 미는 힘이죠. 그러면 B가 C를 미는 거면 반작용상 C도 B를 밀어야 되죠. 얼마로 미는 거죠? 똑같은 힘으로. 여기서 얼마 밀어주는 거. 4N 힘으로.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듯이 그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B가 받는 알짜힘이니까 B의 질량이 6이고 가속도가 아까 2였죠? 그러면 12N 나오면 되죠. 알짜 B가 12N이죠. 12N. 그러면 이쪽에서 4를 주는데도 10이 나왔단 말은 A가 B를 얼마로 밀면 되겠어요? 16으로 밀었다는 거죠. 그럼 A가 B를 16으로 밀었다는 것은 자, 요거 한번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MA는 F에서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는 A가 받는 알짜임. 그러면은 4 곱하기 2 바로 8N이죠. 여기서 24를 줬는데도 8밖에 안 나왔다는 말은 B가 이쪽으로 얼마나 미는지 알 수 있죠. 이거 반작용을 해보면 16N 다 똑같죠. 그럼 모든 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죠. 자, 이랬을 때 왼쪽에서 밀 때하고 오른쪽에서 밀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길 바라고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 B와 C 사이에 어떤 작은 팔이나 벌레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벌레가 더 많은 압박을 받아서 위험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기차가 이래 있는데 아주 여기 힘을 엄청 세게 주는데 여기에 종이 한 장을 깔고 여기 있을 때 힘주는 거하고 여기 오른쪽이라 본다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놓고 여기 놨는데 여기 힘 세게 주는데 여기 그 드머리 부분에 종이 한 장에 여기 벌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도 할 수 있지만은 금방 나중에 잘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각각의 경우 잘 모르면 앞으로 되돌아가서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작용하는 거는 중력만 신경 쓰면 되죠. 이거는 가는 쪽으로 기하는 중력인데 이거는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기하는 힘이 있죠.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수업에 쓴 자료는 아래 링크를 해놓았으니 수업하거나 또는 배울 때 학습지를 꼭 다운받아서 직접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의 문제를 주로 모아놨으니까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독, 좋아요